오늘 시장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보시는 그림은 나스닥 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차트는 월봉 차트, 주봉 차트, 일봉 차트가 있죠. 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돈을 엄청나게 풀죠. 그러면서 약 30도 정도의 어떤 각도를 그렸던 월봉 차트가 거의 45도의 각도를 그리면서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품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돈을 뿌렸기 때문에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유동성에 의한 거품이 2020년도부터 2022년도 2년 동안 형성이 된 거죠. 이 거품이 지금 빠르게 꺼져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월봉 추세의 이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보시게 되면은 약 12,000포인트, 지금 11,000포인트니까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좀 잡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적어도 한 9,008포인트, 10,000포인트는 깨야 된다 라고 하는데, 뭐 솔직히 11,000포인트나 10,000포인트나 1,000포인트 차이긴 한데, 글쎄요, 뭐 큰 차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10,000포인트를 깨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은 차라리 지금부터 그냥 더 사갈 것이냐, 물리더라도 매수를 할 것이냐, 이렇게 본다라면은 차라리 물리더라도 매수를 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이 어디인지를 한번 우리가 또 고민을 해보면요, 지금은 여전히 이 B 구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위험을 안고서라도 사야 되는 구간이죠. 즉,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뭐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위험해 보이죠. 오늘 사면은 내일 떨어질 것 같고, 우리나라 지수 지금 2200, 300포인트 좀 넘은 상태인데 2200, 2100, 심지어는 뭐 1800 얘기도 나오고 너무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은 여전히 위험을 안고 사는 것이 맞는 구간이다. 왜냐? 지금 사야지 고수익을 얻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확인하고 사겠다라면은, 글쎄요,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한 10월 정도, 올해 10월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은 위험을 안고 사면은 수익이 높은 구간이고요. 내가 그래도 좀 낮은 수익이더라도 확인하고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7, 8, 9월, 한 10월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성향과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최근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경기 침체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죠. 세 번째는 바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치고 있죠. 언제까지 급락이 나오면서요. 곡물 가격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유가도 올라갔다가 쌍바닥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 침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2000년도 이후에 이 경기 침체 기간 동안의 코스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을 때 수익률이 좋은지를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경기 침체 3분의 2 부분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도 1월부터 2000년도 11월까지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 매수를 했던 것이 가장 최바닥에서 주식을 샀던 것이고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2008년 10월 24일에 저점이 나와서 이때부터는 2008년 10월 정도 부근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얻었었고요. 2020년도 이때는 코로나죠. 코로나 때는 짧게 끝났죠. 그리고 현재 보시게 되면 내년 1에서 2분기까지가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올해 3에서 4분기 정도가 저점을 잡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은
현재부터는 설사 살짝 밀려서 올라갈지언정 주식을 지금부터 2300포인트부터는 사고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환율이에요. 자, 최근에 환율 보시게 되면 무섭죠. 1300원 한번 뚫더니만 뭐 장중에 이틀 전에 1320원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너무너무 환율만 보면은 진짜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환율이 움직이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진짜 환율이 1300원 넘어가면은 진짜 위기일까 오히려 기회일까를 봤을 때는 여튼 파란색이 원달러거든요. 과거의 추세를 봤을 때 이 환율이 튈 때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거든요. 역행하죠. 반대로 왔는데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환율이 튀어서 1300원이 돼서 주가가 작살이 날 때 사면하고 올라가서 환율이 1100원이 돼서 안정적인 것처럼 보일 때 주식을 파는 전략이 유효했다라는 거죠. 자, 작년 2021년도 10월 달에 주가가 고점 3300포인트 근처까지 갔을 때 환율이 1100원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1100원이었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주식을 줄여 나가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근데 당시 어떻게 됐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환율 1100원일 때 다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갈 때. 우리는 이런 어떤 환율에 대한 어떤 주식 전략에 대한 경험을 잘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원자재 가격의 대한 급락이에요. 3월달 그리고 6월달 이때는 이제 전쟁 때문에 그랬고요. 이때는 6월달에는 마찬가지로 인플레 우려감 때문에 120불 찍을 때는 WTI 유가가 150불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항상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여지없이 꺾입니다. 그러면은 자, 항상 그렇지만은 하락장에서도 중간중간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시그널은 보통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미 곡물 가격은 꺾였고요. 구리 가격 꺾였고 니켈 가격 꺾였고 다 꺾였어요. 마지막 남은 게 유가였는데 유가가 이번에 의미 있는, 이건 누가 봐도 상승 추세 차트의 어떤 하방 추세선을 깼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낙폭과대 성장주들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장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게 올랐죠? 바이오 섹터들이 올라가고 있고 낙폭과대 종목들이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IT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엔터 주식들도 당연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가의 하락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왔다라면은 과연 이것이 몇 달 동안 갈 것인가를 봤을 때는 저는 7월 26일부터 9월 말까지 약 2달 동안 이 FOMC 일정이거든요. 이 2달 동안 정책적으로 공백기가 존재를 합니다. 이 구간이 아마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베어마켓 랠리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첫 번째,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 지수 대비 하락폭이 훨씬 더 컸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격도죠. 이격도 보시게 되면은 최바닥입니다. 즉 기술적으로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신약 허가 건수가 2022년에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이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임상을 거의 못하다 보니까 신약 허가 건수가 역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FDA 해외 실사 건수는 떨어졌습니다. 당연하죠. 팬데믹 때문이죠. 그럼 이거는 다시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빠르게 보세요. 977, 900건대에서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없다가 900건대로 거의 1000%가 넘게 늘어나는, 어떤 섹터가 이렇게 1000% 가까이 어떻게 늘어나는 섹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하반기에 또 여전히 주요 학회가 보시는 것처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우리나라의 이 바이오 업종의 동향은 어땠는지 보시게 되면은 정말 뭐 오스테 임플란트 횡령 사건, 매드팩토의 임상 실패, 그리고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상위에서 탈락되고,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임상이 올스탑되면서 정말 안 좋은 악재는 다 맞았어요. 그렇죠? 더 이상 나올 악재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투자자가 포기한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서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정말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좋은 회사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CMO와 CDMO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최상위권이고요. ST팜은 mRNA 기술 글로벌 1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알테오젠은 하이브로자임 기술, 할로자임과 이 알테오젠 둘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ADC, BB 셔틀 기술을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어떤 플랫폼 기술 가지고 있는 이 두 개 기업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반기 이 베어마켓 랠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차트를 보시고 시세를 보시더라도 지수가 최근에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은 상당히 견조하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